중국에서 야 한국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짜이밍. 오늘 그 첫날 이제 그 공식 선거운동 돌입 첫날인데 그 한동훈, 이재명 뭐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0시에 송파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7시에 지역구에서 인사를 시작했다. 그 얘기 정도. 그 전에 없어요. 그 전에 없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란 게 사실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절박한 쪽에서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절박하고 100배는 더 절박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 오늘부터 엄청나게 독해졌더라고요. 엄청나게 독해졌던데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보니까 아이고 저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구나. 지금 와서 뭐 망설이고 피하고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렇죠. 또 무슨 일이라도 건의를 하고 또 당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당에서 적극 건의를 하면 뭐 무슨 일이라도 좀 스타일도 좀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의료 대란 그 문제죠. 그 문제에서 저는 그 2,000명 그것을 간절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간절시키기가 좀 어렵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2,000명에서 딱 묶어 놓으면 더 이상 협상이 힘들게 지금 협상 단초를 열어둔 상태거든요. 힘들게 열렸는데 2,000명에서 우리는 죽어도 2,000명에서 한 명도 못 뺀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협상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지금 또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번에 그 어렵다는 민노총 노동개혁도 밀어붙여서 않습니까? 그때 한국연대 파업 같은 거.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는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그대로 밀어붙여서 간철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뭐 연금개혁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선거에서 진다면 앞으로 그렇게 뭐 개혁 동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선거에서 지면 이제 앞으로 뭐 다른 게 연금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개혁을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변수, 그러니까는 13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쟁점도 있고 변수도 있을 텐데, 항상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가 좀 돌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쟁점으로 부각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종시로 국회 이전 문제. 이 문제는 잘 관리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쟁점이 될 거고, 의료 대란 해결도 그런데, 나머지 돌발 변수는 아무래도 뭐 좀, 선거 때마다 나왔던 말실수 이런 것이 좀 예상이 되죠. 돌발 변수는 지금 사실은 설화죠. 설화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심각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설화가 지금 뭐 거의 1일 1망언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매일 지금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민주당 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 때문에 지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은 13일 남았는데 제일 큰 변수는 실언이다. 이재명 대표 요새도 자꾸 사고를 치는 것 같은데 표현을 거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거기도 좀 한번 말할 때 좀 신중해줬으면 좋겠다. 이 당내에서도 지금 그만큼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쎄쎄 발언,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실언이 그냥 우리나라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가지고 중국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의 쎄쎄 발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으로 지금 2위도 하고 지금 중국에서 똑똑한 사람, 한국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짜이밍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또 이게 쎄쎄 발언이
그 뭐 말할 때 그 표정이라든가 뭐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쉐시의 발언과 같이 했던 그 양안 관계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중국과 대만 관계에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얼마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렇죠. 그건 양안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면 그게 대한민국에 관계가 없습니까? 그만큼 큰 관계 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국제 관계에서 중국이 그러면 대만을 때리면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좀 해봐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이 전정광이 찬스다 싶어서 또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우리가 왜 관계하느냐 그러면 그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이라도 한다고 칩시다. 뭐 그럴 일까지는 없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면 그 대만 해협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무역로인데. 그럼 만약에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요. 그럼 이제 이쪽에 공백이 생기는. 그럼 이제 북한에서도 또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매일 지금 사실 실현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실현은 매일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을 쫓아내겠다는 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실현이 같은데 이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쫓아내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지금 사법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계속 대통령을 쫓아내겠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중도인 물론 자기 진영에서는 좋아하겠죠. 진영에서는 시원하니까 좋아하는데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딘가 좀 불안해지거든요. 자꾸 그렇죠. 자꾸 불안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안 잡혀가려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중도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아마 극심한 혼란을 불러오는 탄핵을 좋아하겠느냐. 결국은 견제 심리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해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이렇게 지금 자꾸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금 이백성 얘기가 나오니까 자신감이 뿜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확 차올라 있으니까 지금 막 이제 한 보름만 한 2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이제 내 세상 된다.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 윤석열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조기 대선 해가지고 내가 권력 잡으면 내 사법 이거 리스크 재판 판사들 새끼들 판사들 이놈들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계속 탄핵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실수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재명이 나오는 게 또 조국하고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조국보다 더 세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비례대표에서 많이 안 뺏길 수 있다. 그 경쟁 심리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조국 대표하고는 이제 선명성 경쟁이 지금 세게 붙은 거죠. 조국 대표는 사실은 조국은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의원 한 명은 있구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뜯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뭐 지지율이 이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그래도 초반에는 사실은 진짜 지금 멋대로 떠들어도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탄핵을 처음에는 약간 조금 저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탄핵을 입에 올리기를. 근데 지금은 아무 거리낌 없이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선을 만들기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는 이재명 조국이 하는 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정권 심판론이면은 계속 탄핵 이야기 하는 것이. 그러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야당 심판론으로. 그러니까는 2조 심판론으로 이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러기 쉬운 것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지금 그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도 엄청 자기 입으로 50년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징역 2년 실형 지금 사실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이상한 판단을 해서 지금 예. 이제 법정 구속을 안 시켰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뭐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도 오히려 반격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예.